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 2236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대통령 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 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실 등 수석 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청와대 문건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요지 1. 다수 의견. 대통령 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 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실 등 수석 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특별검사가 검찰을 통하여 또는 직접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원심에 제출한 청와대 문건의 증거 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청와대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 의견. 위 사안에서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이 적극적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서 특정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검사 또는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그 증거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권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특별검사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위 청와대 문건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 법정 진술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판시사항 2.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인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는데 상대방이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2. 다수 의견.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 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 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 성립 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 성립 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 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 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 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 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 의견.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직권, 남용, 의무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불확정 개념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 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1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3.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원 배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 지원 배제 지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 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 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다수 의견.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라 한다. 공무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하 각각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라 한다.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함으로써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원 배제 지시는 헌법에서 정한 문화국가 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문화기본법의 기본 이념인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 등에 반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지원 배제 지시로서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 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 지원 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지원 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 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한 것은 모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 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나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문체부 공무원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은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도 원심위,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종전에도 문체부의 업무 협조나 의견 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공소 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한 각 명단 송부 행위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행위가 종전의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부분 행위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 의견. 위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로 평가되거나 그에 따른 법령상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정책 목적이 헌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123조에서 말하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
특히 직무 권한의 범위가 넓은 고위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추상적인 기준인 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명확성 원칙 등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헌법 원리는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이 예정되는 구체적인 행위 규범으로서는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직권의 남용이라고 본 다수 의견의 결론에 찬동하기 어렵다. 지원 배제는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의 각 법인의 심의에 따른 것이지만 각 법인에서 위원들의 역할, 심의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마치 각 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한 의무 없는 일을 통해서 지원 배제 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구성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다수 의견과 같이 피고인들의 지시가 위헌, 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본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각 법인 직원들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공모 내지 방조에 해당하는지,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도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 대상자 결정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도 수사와 소추 여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지 각 법인의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만 수사와 공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지원 배제 지시로 각 법인의 직원들이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다수 의견이 전제하는 각 법인 직원들의 법령상 의무의 근거가 없고 각 위원들의 지원 배제 심의 결정에 관한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판시사항 4.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와 내용.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4. 다수 의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 경력,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 의견.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 즉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묵시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은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적인 사회인의 관점에서 형성된 경험 법칙이 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5.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무원, 감 및 지원 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을 등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 심의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요지 5. 다수 의견.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라 한다. 공무원들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하 각각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라 한다.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무원 감 및 지원 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을 등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지원 심의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직 요구 또는 지원 배제 지시를 할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 경위 및 발언의 내용, 요구자와 상대방의 직위, 경력, 사직 또는 지원 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가 지원 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 의견. 위 사안에서 갑은 사직을 요구받기 전에 이미 문책성 인사 조치를 당하여 요직인 문체부 체육국장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자천되는 경험을 하였고 인사 조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공직감찰을 받기도 하였으며 사직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이나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신분상의 불이익을 잘 알고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직 요구를 받은 감 및 을 등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감 및 을 등에 대하여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문체부 공무원들이 지원 배제를 지시하는 과정과 경위, 그들이 말한 구체적인 내용, 문체부와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의 관계 등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의 경험에 비추어 평가하면 특정 문화예술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를 받은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이 당시 느꼈을 심리적 위축의 정도는 자유로운 의사의 결정 및 실행을 방해받을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하여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직원들에게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적어도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 14446 판결 사건명 상표법 위반 판시사항 1.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여부. 적극. 통상사용권 계약상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 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 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 행위로서 권리 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온라인몰 시계 판매 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이 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갑 회사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위 약정에 위반하여 을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갑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피고인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온라인몰 시계 판매 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이 상표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갑 회사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위 약정에 위반하여 을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갑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갑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갑 회사의 허락을 받아 을 회사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한 진정상품으로서 판매 장소 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이나 품질 보증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표권 사용 계약상 을 회사의 시계 상품에 대한 제조, 판매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는 달리 할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는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가능하여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가 허용된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갑 회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갑 회사가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갑 회사는 상표권 사용 계약에 따라 을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을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상품이 판매됨으로써 상표권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을 회사가 피고인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상표권의 소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9도 11489 판결 사건명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 조세 관세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 교사 판시사항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반송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면서 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 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4호 가목 또한 관세법은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41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69조 제3항 제1호 다만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 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통관을 화물의 이동 경로에 따라 크게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및 반송 통관 등 세 가지로만 분류하는 전제에서 통관 제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통관 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관세법 제269조에서 무신고 수출입 및 반송 행위를 처벌하는 주된 취지는 수출입 및 반송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 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헌,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 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2.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 개정 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 절차가 면제되는 환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2.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2006년 2월 3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 이하 개정교토협약이라고 한다. 개정교토협약의 특별부속서 2. 운송 제2장 환적의 이행지침에서는 환적물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면제되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환적의 필수적인 특성으로 해당 물품은 오직 해당 관세 영역으로부터 반출을 위하여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목적으로만 그 관세 영역에 도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국지를 우리나라로 변경할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은 개정교토협약에 따라 반송신고 등 통관 절차가 면제되는 환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